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민온시아를 말씀드리는데요. 자, 지금 증자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좀 일단 임상 그 중간 결과가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여러분, 림프종 임상 이상. 네, 이거 댄버스죠, 댄버스. 네, 댄버스 건에서 어,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진행 중이지만. 네. 자, 요건에 대한 부분이 결국 이제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좀 높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요거를 여러분 대한혈액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포스터로 발표한다. 이렇게 얘기가 돼 있는 상황이죠. 이 기사건이 나오면서 시세가 크게 급등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애프터마켓 시장에서는 약간 상승폭이 좀 둔화됐죠. 12%로. KRX 시장에서는 15.5%로 상승을 했고요. 근데 여러분 그걸 잘 보셔야 됩니다. 애프터마켓 시장에서 별로 거래가 없이 상승폭이 둔화된 것은 의미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그거 좀 생각하셔야 되고, 자, 이민온시아의 그 임상 결과값, 임상 데이터, 요거 우리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어떤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증자하고 연계해서 우리가 작전을 좀 세워야 되지 않나, 전략을 세워야 되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의 끄트머리 부분에서는 여러분 요즘 그 액티브 종목, 액티브에 이미 편입되어 있는 게 아니고 새로 편입되는 종목들, 이런 것들은 아주 괜찮아요. 네, 요거는 영상 끝부분에 말씀드릴 테니까 말씀 잘 듣고 꼭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면 온시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요. 계속 제가 좋은 정보를 드릴 거예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많이 성원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영상 아닙니까? 영상. 영상은 타이밍이 좀 늦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그 정보가 뜨고 자료가 뜨고 수급이 변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제가 수정된 판단을 드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텔방에 꼭 들어오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베스트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민원 시아 입장이라고 꼭 문자를 주세요. 네. 자, 여러분, 그리고 유한양행이 이제 대주주인데 그 건과 관련해서 증자건과 관련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댄버스 임상건에 대해서 그 KSHIC 2026년에서 포스터로 발표한다. 네, 요거 나온 거 기사가 아침부터 나오면서 그것이 이제 시세를 위쪽으로 끌고 올라간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ORR, 완전 관행을 뭐 쭉 있단 말이에요. 네, 이런 값들이 굉장히 이 긍정적인 쪽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건이에요. 그거를 제가 한번 요약을 해봤는데요. 네, 이렇게 됩니다. 그 반응률 같은 경우는 ORR은 79%다. 그럼 10명 중에 8명이 조양 감소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 완전 관해 CR이라고 그러죠. 이게 63%라는 것은 10명 중 6명이 암세포가 소멸이 됐다. 관해는 그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엄청 높은 거죠. 네, 무진행 생존이 29개월이다. 2년 한 반 동안 억제가 됐다는 얘기예요. 전체 생존율은 40.2개월. 그러면 이게 한 3.3년. 그죠? 2년 생존율이 78%. 그러니까 대다수가 환자가 장기 생존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2년 이상이라면 그 장기로 보는 거거든요. 그죠? 네, 그 부분하고 안전성은 40% 완주했다. 자, 이런 건입니다. 그래서 이 수치 결과를 보면은 잘 진행돼 가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런 정도라면은 라이센스 아웃이나 이런 부분도 우리가 충분히 기대할 수도 있지 않느냐. 네.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일단 모멘텀으로 작용이 된 겁니다. 그 약효는 강한데 독성은 낮다는 얘기죠. 네. 항암제의 이상적인 특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일단 도움이 됐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이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일단 증자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장밋빛 전망을 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근데 데이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과장되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이 부분을 좀 봐야 되고. 그리고 사실 그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번 증자 건에서 유한양행이 과연 어떤 행보를 보이느냐 65% 갖고 있잖아요. 그죠? 요게 일단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증권신고서에서 자꾸 확인을 하셔야 돼요. 여기 그 증권신고서 같은 경우 보면은 유한양행권과 관련해서 쭉 보시면은 고무적인 결과가 나와 있다는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100억 정도 참여하려고 했는데 150억 정도로 좀 상향했죠. 네. 뭐 물론 유한양행 대정받은 만큼 다 참여하면 좋지만 유한양행 자체가 자기네들이 쓸 자금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최선을 보인 거예요. 100억에서 150억.
이렇게 상향 조정을 했다는 거. 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그 한 700억 중에서 150억을 참여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 정도면은 괜찮아요. 그죠? 네, 700억 배정받은 것 중에서 150억. 그러니까 20%는 참여를 한다. 성의는 보이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를 상향 조정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좀 보실 필요가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일전에 이민원지아가 증자 발표를 했을 때 그때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이게 그냥 증자 발표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라. 네. 회복이 된다. 네. 우량한 종목은 회복이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 여러분들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그죠? 네. 그게 2월 요때죠, 요때. 요때 발표를 해서 밑으로 쭉 내렸고 그리고 시장 뭐 이런 부분도 작용이 돼서 좀 밑으로 흘러내렸습니다만 다시 결국은 증자 발표 전에 주가를 회복을 했어요. 원래 위치까지 결국 오지 않았습니까? 그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이용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번에 재료 나와서 이제 시세를 올렸다. 그래서 또 한번 꺾는 시점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 타이밍을 잘 봐서 또 밑에서 잡고 뭐 이런 매매를 하면서 매매를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매매를 좀 일부 비중에 대해서는 병행할 수도 있는 거예요. 뭐 그런 것들은 제가 문자를 주신 분들에게는 최선을 다해서 제가 도와드릴 거고요. 음, 아니면 이 지금 임상이 좋기 때문에 그냥 물량을 좀 흔든다 하더라도 잘 버티면서 증자를 받고 좀 중기적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은 들어요. 최근에 그리고 반도체 쪽 죽으면서 이 바이오 섹터가 좀 올라오는 거 여러분들도 보시고 계시죠?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애프터마켓 시장에서 좀 흔드는 그러니까 상승폭이 조금은 둔화되는 편으로 나오기도 했는데 자 여러분 애프터마켓 시장에서 거래라고 하는 것이 몇만 주 가지고 상승폭 둔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토탈 그 1,400만 주 거래된 거에서 몇만 주 가지고 상승폭 둔화시킨 것은 크게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KRX 패턴의 주가를 좀 더 신뢰하시는 게 필요하기도 하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뭐 지금 뭐 수급은 외인들이 뭐 팔자가 나왔는데 자 외인들은 이게 뭐 8949 그 프로그램 매매 뭐 이런 건도 좀 많이 작용이 되는 거예요. 뭐 너무 그건 의식하지 마시고요.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여하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골자는 그거예요. 이미 말씀을 드렸다시피 일부 비중에 대해서는 어떤 매매를 좀 해서 단가를 좀 낮춰놓고 사이클을 좀 타는 것도 필요할 수 있는 매매입니다. 아시겠죠? 그런 것들은 제가 가이드를 실시간에 바로바로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요 전번으로 이민온시아라고 꼭 문자를 주시면 제가 실시간 정보와 사인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면 무료 텔레그램 방 들어오셔도 좋고요. 이민온시아 입장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텔방에 초대드려서 실시간으로 바로 말씀드리면 테스트 결정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꼭 문자를 주시는 것이 굉장히 유용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자, 그리고 제가 액티브 종목을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네, 여러분 이제는 말이죠. 액티브 ETF가 새로 출범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이 액티브 종목을 집중 공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액티브 종목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그 지수 ETF를 투자하는 것은요. 네, 이미 한물 가버린 겁니다. 네, 이제는 지수가 한 차례 큰 폭으로 급등했다가 흔드는 그런 패턴이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그 코스닥 쪽에서 출범하는 액티브 ETF를 봐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 ETF를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 액티브 ETF에 편입이 될 종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냥 뭐 개인들 사는 종목들이 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실제로 이 액티브에 편입이 되는 종목들, 네, 이런 종목들만이 차별적으로 또 큰 시세를 낼 거예요. 물론 여러분 코스닥 쪽 액티브 쪽 ETF가 새로 출범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삼성하고 타임폴리오 쪽에서 먼저 이제 시작을 하는데 시작을 할 따름이고 이걸로 그냥 끝이 아니라 계속 연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기관에서 만드는 이 기관에서 만지는 종목들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패턴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아마 기사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감 잡고 계실 겁니다. 그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액티브 종목을 해야 된다. 이걸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수 ETF 쪽 관련주들은 사실 한물 갔습니다. 이제는 진짜 그 종목들 중에서 액티브 자산운용 쪽들이 간택하는 종목들만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제 삼성 액티브하고 타임폴리오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게 그냥 한 달 뭐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뭐 몇 달간 계속 이어질 거다라는 얘기죠. 이 부분을 주목하셔야 돼요. 삼성에서는 예를 들면 코스닥 핵심 성장주에 집중 투자를 합니다. 어리버리한 종목들은 투자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쪽만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타임폴리오 같은 경우는 신성장 종목 이쪽을 주로 공략을 하는 거예요. 그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그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은 국내 증시 역사상 최초입니다. 코스닥 비교지수 액티브 ETF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초 지수를 단순히 복제하지 않고, 그러니까 지수 쪽 ETF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수 쪽 ETF는 주로 이제 패시브라고 그러죠. 패시브. 펀드 매니저가 종목과 비중을 직접 결정을 하는 거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 종목을 잡자 이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시총 상위주에 대한 쏠림 현상이 됐던 거는 이거는 지수 ETF예요. 그죠? 그러니까 종목별 차별화 장세 대응에 용이하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명확히 파악하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나와 있지만 액티브 ETF하고 패시브 ETF하고 비교를 한 거 나와 있습니다만 패시브 ETF는 지수에 투자를 하는 거고 액티브 ETF는 종목에 투자를 하는 거다. 모든 종목 투자하는 게 아니라 액기스 종목만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지수 대비해서 초과 수익 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운용력이 종목과 비중을 직접 선택하는 거다 이런 얘기죠. 예. 그리고 투자 전략은 수동적이 아니죠. 지수 추종하지 않기 때문에 능동적이고 시장 상황에 맞춰서 발빠른 대응이 가능하다. 그죠? 네, 이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 액티브 ETF에서 공략할 종목을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해서 저하고 같이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거예요, 논점은. 거기에 바로 포인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자산운용사가 그 삼성과 타임 이후에도 계속 출범해요. 하나자산운용, 미래에셋, KB, 신한, 한국투자신탁운용 이런 식으로 출범합니다. 그러니까 선도 주자인 삼성이나 타임 같은 경우가 분명히 이제 상당히 고무적인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서 이쪽으로 또 자금이 몰리는 겁니다, 여러분. 지수 ETF 쪽이 아니에요. 액티브 ETF 쪽으로 몰린다 이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건과 관련된 액티브 관련주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게 뭐 한 종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전번으로 액티브라고 꼭 문자를 주시면 아시겠죠? 뭐라고요? 액티브. 그죠? 능동적인 그런 뜻이죠. 액티브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그 종목과 매수 타임과 매도 타임과 중간중간 AS까지 드릴 거예요. 액티브라고 꼭 문자 주셔서 이번에 한번 좋은 기회 한번 발견해 보시자고요. 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